네,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웠죠. 네. 어떻게 이렇게 더울까 싶을 네. 정도로 계속해서 그 폭염이 이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또 어떠한 날씨를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네, 간밤에 결국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시장이 해석을 해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들 50pp 정도 인하를 하면은 네. 이게 시장의 지수들 다 상승을 좀 하면서 좀 기분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중에 지수들은 이제 뭐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 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연준이 50bp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변수들까지 다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주었다. 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갖고 아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매크로 환경이 좀 더 좋게 변화되는 부분은 한 시간을 좀 한 며칠 좀 두고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50bp B컷으로 겨우 기준금리가 5%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이건 2023년 7월 5.5%로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이제 처음 인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방어에 따른 금리 인하 단행으로 인식을 하는데 저는 경기 안정에서 시장의 또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로 본다면 점도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점도표 보면은 사실 지난번 6월 달에는 5.12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연말까지 한 번 더 50bp, 그러니까 50bp 정도죠. 네. 뭐 두 번이 될 수 있든 한 번이 될 수 있든 더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2025년도 말까지는 3.4%까지 점도표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을 아마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말까지 기존에 2.1%였는데 2%로 약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3%로 낮췄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됐고요. 반면에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에 4.0%에서 연말까지 4.4% 좀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 고용 쪽에서 조금 연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치만 놓고 본다면은 이 정도 상황은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이미 연준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필립스 곡선이죠. 실업률하고 이쪽에 인플레이션 놓고 봤을 때 최적의 조합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1%에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 한 실업률 5%를 봤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2%에 실업률 4%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물가를 인정을 하고 대신에 실업률 쪽에서는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출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것은 저희 봤을 때는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은 금리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인식이 좀 바뀌면은 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런 측면에서 간다 보면은 아마 시장이 다시 이제 이때 가서 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 말씀 주셨는데 뭐 그렇다면 11월, 12월 0.25%포인트씩 이거나 아니면 뭐 0.5% 한 번 더 세게 해줄 수도 한 차례 있고. 좀 더 네. 강하게 나올 네. 수도 있고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봐주셨는데 다만 시장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주신 거고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던 변수들은 다 나왔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있을까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변수가 조금 더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 논쟁은 사실상 종결이 됐어요. 네. 뭐 개인 소비 이제 PC라든지 아니면 이제 CPI 같은 경우 거의 다 2%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에 들어와 있고요. 대신에 노동시장이 이제 한쪽에서는 붕괴가 되는 게 아니냐. 실업률이 뭐 4.4%까지 전망하면 이거 붕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붕괴라기보다는 4% 이내 안에만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은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물가 시대는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실업률 쪽인데 이 부분만 좀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쪽 고용 쪽에 아마 당분간 이제 지표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알에 대한 공포가 지금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네. 가장 큰 게 저희가 경제 성장률을 볼 때 뭐 생산과 소비라는 이제 이 컨섬션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투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 지출 부분은 사실 우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와 생산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하락되고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과연 소비하고 생산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알에 대한 공포가 이제 완화가 되고 또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높아질 건가,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수는 결국 고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라든지 생산 이 부분을 좀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약간 테일 리스크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변수가 조금 남아있긴 한 부분, 그 부분의 중심에는 이제 고용이 있는 거고요. 생산과 소비 지표 줄줄이 나올 데이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 주셨듯이 이제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국내 증시 안에서는 그럼 오늘 같은 그 흐름은 아무래도 좀 호재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린 것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상황은 민감도, 국내 증시가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물론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같이 내려줘야 사실 전반적인 국내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종들이 호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미국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국은행이 지금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10월 11일하고 11월 28일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이때 최소한 기준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려줘야, 그래야 향후 이제 오늘 같은 이제 미국의 50bp 비컷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국내는 사실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지금은 네. 이미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듯이 높아진 가계부채, 뭐 거의 GDP 대비 지금 103%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도 높고, 여기다가 금융권의 부동산 부실 대출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과연 10월달, 11월달에 금리를 할 수 있을까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에는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지게 덜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 일단은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죠. AI 산업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 쪽은 저희가 충분히 봐야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예를 든다면요, 아니면은 태양광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제약을 팔고 있는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한국은행이 이제 동조화돼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해줘야 어느 정도 국내 증시 안에도 좀 제대로 훈풍이 받아 들여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셨듯이 미국 쪽으로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봐야 될 텐데,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AI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반도체는 지금 미국도 지금 AI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국내 반도체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 HBM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품이거든요. AI 반도체 부품을 주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AI 관련주 중에 그동안 모듈론 쪽이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온디바이스 제품들 최근에 그쵸?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보틱스까지 같은 AI 바운더리에 있지만은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하나 보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저희가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펀드멘탈은 아니고 매크로 상황이 좀 변수가 좀 안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에너지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 이제 업종들이 미국에 수출을 또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유한양의 SK 바이오팜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런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네.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장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국내 어떤 매크로 환경이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원화 강세가 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감안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쪽은 꾸준히 소비재 쪽은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방산 쪽도 한번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IT라든지 AI에 관련된 데서는 저가 매수, 안 올랐기 때문에 저가 매수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업종들은 그동안 못 올랐고 이번에 금리 혜택이 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쪽과 네. 시장 안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쪽 이렇게 그렇죠. 양분해서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반도체의 눌림은 더 나올 수 있고 안 올라간 쪽, 덜 올라간 쪽으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로보틱스, 뭐 2차 전지, 수소, 태양광 이쪽 좋고 방사는 해지 전략으로 좀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끌고 가는 네. 그리고 소비재까지 살펴보자.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포트 구성을 또 다시 한번 재편해 봐야 되고요. 앞서 반도체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반도체는 이제 상승 반전은 나올 여력이 좀 없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에서는 AI 과잉 생산론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그렇죠. 크다. 공급이 크다. 수요에 비해서.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은 이미 이제 한 8월 달, 9월 달 들어오면서 네.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AI 종목들이죠. 그 매출을 다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이에요. 예. 그런데 가이던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8% 이상 4분기를 더 높여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고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다시 모멘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4분기 가이던스 보시면은 3분기보다 한 7에서 8% 이상 더 상향 가이던스를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4분기 때 이제 쇼핑 시즌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AI 온디바이스 제품이나 가전제품 쪽도 이렇게 되면은 AI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이라든지 뭐 DDR5, DDR6까지도 계속 요즘 가격이 약간 상향 추세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지 펀더멘탈이 조정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조정이 받고 항상 그 저평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들어오면은 다시 시장에서 모멘텀을 갖고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과잉 생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게 AI 산업에서 AI 산업은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약간 틀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은 과잉 생산률을 지금 얘기한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IT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을 국내에서는 이 종목을 이제 버려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저평가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받으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분할 매수라든지 저평가 된 종목도 좀 매수해놓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놓여 있는 그 반도체주들을 매수해야 될 때라고 봐주신 거고 젠슨왕 CEO가 말했듯이 이제 HBM 수요는 폭발적, 그렇죠. 이를 방증하듯 계속해서 좀 수요는 올라갈 거다라는 네. 부분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금
당장의 반도체는 눌림이라고 말씀 주셨듯이 그럼 반도체를 대신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또 뭐가 있다고 바라보세요? 일단은 뭐 아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끌고 와야 된다. 결국 이제 미국은 먼저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도 조만간 뭐 정치권에 워낙 압력이 거세니까 11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한 번에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본의 요즘 얘기가 이제 그 마트에 가면은 쌀이 없습니다. 아, 왜요? 이제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소비가 너무 많은 거죠. 네. 특히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도 이제 거기 있는데 통화를 하니까 마트에 쌀이 없대요. 지금 진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예,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까지 왔어요. 그럼 네. 일본도 결국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안에서는 반도체를 뺀 다른 종목도 접촉하는 네. 종목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일단 제약바이오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번 정부에서는 좀 많이 눌려 있지만은 요 부분들이 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수혜에 따라서 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 쪽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워낙 강세죠. 예. 이런 부분들 쪽에서 소외주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에서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포트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그럼 밸류업 관련주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 자체에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원체 이제 맞습니다. 긴 연휴를 앞뒀다 보니까 네. 그러한 영향도 컸을 텐데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밸류업주들이 달려줄 것인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밸류업이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일단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옵니다. 23일이죠. 네, 23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지수를 구성한 게 현금 배당에 중점을 두고 지수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기존의 배당주 펀드 아니면 배당주 ETF가 차이점이 불명확해졌죠. 예.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 통신주, 지주사 관련 대형주들이 편향적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갖고 종목을 끌어들이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지수로서 어떻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KRX에서 나온 이것이 이제 펀드라든지 ETF로 일단 출시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가 결국은 기관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개인 쪽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해당 밸류업이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지금 제한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라든지 다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연휴 끝난 이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7월에는 손 뻗으면 코스피 3,000 닿을 것 네. 같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네.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체크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린다 그러면은 네. 매크로 환경들이 되게 안정화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당장 그 매크로 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을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금리를 뭐 50bp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장은 좀 괜찮을까요? 오늘 내일 이틀이요? 오늘 내일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전 조정이 갈 것 같아요. 조금은 미국하고. 조정. 예. 왜냐하면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감이 추석 전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민감들은 좀 적게 나올 수 네,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한적인 움직임 네. 보여줄 거다. 엄청난 상승, 엄청난 하락보다는 네. 일단은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를 염두하면서 오늘 내일은 조금은 미지근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진짜 디데이였었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이를 시장은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설렘 그리고 우려 속에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2부에서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